저 왜 이렇게 커요? 커요. 과거에 러시아에서 잡힌 철갑상어인데 보시는 것 같이 사람 키보다 훨씬 커요. 엄청 큰데? 그 러시아 해역 앞에서도 잡혔고 이것이 이제 그 연해주죠. 네. 타고 올라가는 흑룡강 있죠. 흑룡강도 타고 올라가서 흑룡강에서도 많이 출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그 중국 어부들은 너무 컸기 때문에 흑룡강의 괴물, 또 악지어라고 불리는데 기늘이 단단하잖아요. 단단하지, 맞아요. 예. 그리고 또 강과 바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강인함. 바로 그 힘을 왕의 무기 한번 담아보자 해서 강인함을. 그래서 철갑상어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사인검의 검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철갑상어가 어떻게 2억 년 동안 살아남았는지 네네네. 관련된 논문이 있는데요. 예. 바로 요 논문입니다. 철갑상어목의 관계와 진화 역사. 네, 이 논문 내용을 보면 혹시 예. 판게아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판개야. 판게아. 지구 대륙이 다 이렇게 모여 있었던 가상의 대륙. 네, 그렇게 지구 대륙이 다 모여있던 초대륙. 고생대 말에 초대륙이 형성됐다가 네. 이 철갑상어가 나타났던 쥐라기는 그 대륙이 다 찢어지는 시기예요. 찢어져가지고. 근데 이게 대륙이 찢어지면 바닷길과 강길이 다 바뀌거든요. 판게아가 흩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멸종했어요. 환경이 바뀌니까. 적응을 못하니까. 네. 근데 철갑상어는 어떻게 살아남았냐? 특유의 묻어남으로 살아남았어요. 어떤 무던함? 어디서나 살 수 있어요. 어디서나. 네, 바다에서도 살 수 있고요. 강에서도 살 수 있어요. 맞아. 이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잡식성이에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 잘 먹는. 잡식이니까 여기저기 가도 얘는 그냥 다 거기에 적응을 해버리니까. 무던한 친구였어요. 네. 어. 그리고 몸집이 크고요. 아까 네. 봤듯이 한 3m 정도 크고 등에 딱딱한 단단하죠. 네, 예. 갑옷 같은 네. 그런 게 있어서 방어력이 또 튼튼했기 때문에 포식자로부터 또 안전한. 근데 이 철갑상어 형님이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이분께서 얼마를 사냐? 150년을 삽니다. 예? 와, 철갑상어가 최대 150년을 산다고요? 150년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수의 상징이다 보니까 이제 잉글랜드의 왕 그 에드워드 2세 같은 경우에는 예. 철갑상어는 우리 황실 물고기다라고 하면서 로열 피쉬 아, 로얄 피쉬. 라고 이름을 또 지어줬다고 해요. 로얄 피쉬.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걸륭제 황제가 청나라 때 이 물고기는 이 황제의 물고기다라고 하면서 휘황찬란하다 할 때 황자 있죠. 그래서 가지고 황허, 황어라는 또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조선 시대의 자선 어보에도 철갑상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있냐면 금린사. 비단 비늘과 같은 상어다. 예쁜 이름을 지어줬죠. 비단 비늘상어. 그만큼 많은 세계의 어떤 그런 그 왕이라든가 이런 지도자들이 철갑상어에 대한 범상치 않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근데 철갑상어가 사실 상어가 아니에요. 어? 뭐예요? 매국과죠. 아니에요? 메이커 아닙니다. 이 생물 그 개통학적으로 보면 상어는 연골 어강이고요. 이 철갑상어는 조기 어강이에요. 조기어강. 조기 어강 우리가 흔히 먹는 이런 대부분의 조기. 생선들, 네. 물고기들이 다 조기 어강에 해당하거든요. 이 조기 어강은 뼈가 있는 애들이고 연골 어강은 뼈가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철갑상어가 왜 상어처럼 보이냐면 이 뼈 사이사이에 연골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갑상어는요? 네, 그 연골도 갖고 있고 뼈도 갖고 있는 네.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아,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연골 이야기를 하다가 이 철갑상어 이야기로 이제 넘어오게 됐는데 근데 사람의 연골이랑 철갑상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얘기한 그 철갑상어의 특징이 캡이요? 오래 산다는 거. 오, 장수. 그렇죠. 경골어류이면서 네. 연골을 많이 가졌다. 그래서 보통 경골어류는 나이가 들수록 뼈가 단단해지고 연골은 줄어드는데 철갑상어는 뼈와 연골이 균형 있게 유지된 채로 150년을 살거든요. 야. 이게 그럼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냐면 40년이 지나면 연골이 닳기 시작하는데 사람은 철갑상어는 100년이 지나도 연골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파고들면 우리가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핵심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인간은 실제로 그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한 번쯤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콘드로이친이라는 거예요. 아, 알죠. 콘드로이친이 여기 뭐 여기저기 또 얘기 많이 듣죠. 그 콘드로이친이 철갑상어 연골에 들어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주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철갑상어의 연골이 오래도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콘드로이친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을 알기 전에 우리가 콘드로이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더 파고들 필요가 있어요. 아, 콘드로이친. 저희가 다 하나씩 덕후잖아요. 뭐 역사, 이집트. 저는 서브컬처. 근데 이 콘드로이친도 덕후 덕분에 알려지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실험 덕후 때문에. 실험 덕후. 네, 19세기에 요하네스 피터 뮬러라는 네. 해부학자이자 생리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무릎의 연골에 딱 꽂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현미경으로 보기도 하고 뭐 물에 끓여보기도 하고 하는데 물에 끓였더니 묽은 젤리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 연골이. 네, 그래서 이게 핵심 재료구나, 핵심 성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성분이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황산화 다당류라고 합니다. 황산화 다당류 저 네. 몰라요. 앞에 황산화가 붙어 있잖아요. 황산화. 얘는 강한 전하를 띄어요. 마이너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띄면 플러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에 있는 수소가 플러스예요. 아. 그래서 항상 기가 달려 있으니까 물을 좋아해서 물이 지나가면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해서 물을 이렇게 잔뜩 머금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연골이 투명하고 이렇게 말랑말랑하죠. 부들부들해지는구나. 물. 그래서 이 성분이 핵심이구나. 물을 끌어다녀가지고 약간 더 말랑말랑하게 네. 그 연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수분이 있으니까 쿠션 역할도 이렇게 되고 그 핵심이구나. 쿠션을 채우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 성분의 이름을 붙이는데 네. 연골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연골이 콘드로스거든요. 거기서 어원을 따서 콘드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콘드린. 제일 처음에 이제 콘드린이었고. 그 연구를 시작으로 연골 세포들이 콘드린이랑 콜라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공장이구나. 그런 것도 알아내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이 공장이 점점 폐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콘드린이라는 이 중요한 핵심 물질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골이 닳게 되는 거다. 네, 왜냐하면 수분을 더 이상 못 끌어당기니까 쿠션감이 떨어지는 거죠. 콘드린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군요. 그렇죠. 콘드린. 콘드린이 종합 비타민이라는 개념이면 콘드로이친은 그 중에서 핵심 성분을 쏙쏙 뽑아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골을 통해서 밝혀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콘드로이친이 연골을 먹여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콘드로이친을 먹으면 연골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건가요? 도움이 된다고 보면 도움이 되겠죠. 된다. 네, 그래서 이 관절을 빙 둘러싼 주머니가 있습니다. 관절 주머니가 있는 관절낭. 그 안에는 활액이라는 점액성의 액체가 들어있어요. 이 압력을 받으면 연골에서 그 활액이라는 게 쭉 빠져나가고 또 압력이 좀 약해지면 쫙 빨아들이는 식인데 일종의 스펀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때 콘드로이친이 활액을 흡수해서 영양분하고 산소를 연골세포에다가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혈관이 직접 없으니까 이런 역할을 대신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달을 해주면은 얘가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좀 해준다라는 그런 겁니까? 맞아요. 영양분을 전달해준다. 네네. 콘드로이친이 활액 속에서 약간 택배 기사님처럼 영양이랑 산소를 연골에다가 이제 배달해준다. 그렇죠. 그럼 연골은 잘 버팁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버텨가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몸속에 40대 넘어가면서부터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게 되고요. 70대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의 이제 소멸하는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콘드로이친이 감소되면 활액 속 영양분을 연골 세포에 전달할 방법이 없어지면서 연골 세포도 빠르게 죽어가는 연쇄 폭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죽은 연골 세포의 부산물들이 연골 주변 조직들을 자극하면 염증 반응이 증가되고 활액을 오염시키고 다른 연골 세포들의 사멸을 앞당기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의 활액을 보면 염증과 부산물이 많아져서 점도가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논문을 몇 개 좀 살펴보니까 이게 연골이 손상되면 단순히 관절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치매 그 발병률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는 논문이 최근에 있고 그거는 왜 그러지 또? 그리고 심혈관 질환 네, 관절염이 실제로 심근경색 같은 심장 질환, 파킨슨병, 당뇨병 이런 다양한 그 질환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절염이 일단 생기면 네. 관절염 때문에 힘들어지면 이런 병들까지 같이 찾아온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관절염이 단순히 우리 관절에 생기는 염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염증이 혈관을 타고 어떤 전신에 영향을 주게 염증이. 되면서
목숨까지 위협하는 그런 질환들을 연쇄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제 연구들을 보면 골관절염 환자는 환자가 아닌 분보다 전체 사망 위험이 약 16% 높아진다고 돼 있고요. 특히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궁금한 게 무릎 관절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다 관절이잖아요. 이런 네. 데도. 이런 데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런 데 약간 이제 그 콘드로이친이 줄어든다는 게 그게 맞는 맞아요. 겁니까? 네. 그 발가락부터 해가지고 이게 단지 뭐 무릎 오늘은 무릎 관절을 예로 들어드린 거고요. 무릎 관절을 네. 예로 들었지만 네. 모든 관절의 콘드로이친이 네. 줄어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다 관절염이 오게 되는 관절염이 거죠. 올 수도 있다라는 척추도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디스크가 같은 역할인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그 염증들이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큰 병까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네. 그런 얘기인데 관절염이 생각한 것보다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네요. 예. 좀 무서운데? 예. 자, 그러면 이제 콘드로이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철갑상어가 다시 또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뭐 슈퍼 콘드로이친인가 뭐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네. 이 최근에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주목받는 이유가 예, 예. 놀랍게도 그 구조가 네. 인간 연골하고 비슷하다고, 오. 네, 거의 동일하다고, 네, 그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 이식도 혈액형이랑 뭐 DNA 어떤 그런 것들이 맞아야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아미노산의 구조가 인간 연골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아, 인간의 연골 구조랑 비슷하다. 철갑상어 연골이. 그래서 그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보충을 해주면 우리 몸속에서 아무래도 더 유의미하고 강력한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관절염 네. 있으시잖아요. 그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까 하다가 또 이거 한번 받으면은 뭐라고 최대한 늦추라는 얘기를 어르신들이 막 한대요. 이게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텼다가 한 일생에 한 번밖에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해라. 그 얘기를 또 듣고는 미뤘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 링크를 보냈어요. 그게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야. 그래요? 우리 엄마들이 다 커뮤니티에서 이거 먹는다고 야 빨리 결제해라 이러더라고요. 자, 근데 철갑상어는 어류고 어. 우리는 굉장히 먼 표현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철갑상어에서 나온 그 콘드로이친이 인간에게 적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면 정말로 저 종의 기원을 다시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비밀이 바로 예. 콘드로이친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콘드로이친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아. 콘드로이친이 종류가 있는 거예요. 종류가 많죠. 네, 무슨 얘기냐면 선스틱. 선스틱입니다. 예. 우리가 이 선스틱, 예. 이 딱딱한 지금 제가 잡은 손잡이 부분은 예. 사형 콘드로이친이에요. 어. 사형 콘드로이친은 뼈 형성을 관여하는 거고요. 이 부드러운 부분, 이 부드러운 부분은 연골의 탄성과 재생을 돕는 육형 콘드로이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놓는 겁니다. 예. 사형은 뭐냐? 단단한 이 손잡이 부분은 예. 보시다시피 딱딱하잖아요. 예. 뼈 주변에서 연골을 뼈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사형이 많아지면 연골 자체가 딱딱해집니다. 음. 그리고 육형은 연골 표면에서 충격을 쿠션처럼 흡수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연골의 증식과 재생에 관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형 콘드로이친이 연골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충격 흡수 같은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육형이 이제 진짜 네.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고 그렇죠. 사형은 약간 얘네들을 서포트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관절이 우리가 아까 뼈가 만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관절이라고 돼 있는데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갈리지. 나이가 들면서 갈리지. 이렇게 떨어지게 갈리고 이렇게 변하게 되죠. 예,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이 이 먼저 줄어드는 부분이 육형이고 20대 이후부터 해서 이게 서서히 감소해서 관절 전체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육형이 많이 손상이 가니까 일단 직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는다. 사형과 육형이 적절한 비율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비율이 점점 깨져가는 거죠. 여기 관절염 1기와 4기를 비교해 볼게요. 연골의 탄성과 재생을 담당하는 육형 콘드로이친은 60% 정도가 감소했는데 뼈 형성하고 관련된 사형 콘드로이친은 오히려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관절염이 진행할수록 건강한 연골을 지켜주는 육형이 빠르게 사라지고 그 자리를 사형이 차지하면서 연골이 점점 뻣뻣하고 딱딱해지는구나. 네, 그렇죠. 손상에 취약해지고 네, 그런 경고 신호를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형이 계속 이제 쓰니까 밑에 있는 사형이 올라가지고 걔네들은 어차피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데 딱딱해지니까 네. 뻣뻣해지고 딱딱해진다라는 거고 우리 저기 그 양귀비 남편 있잖아요. 그분도 장현종. 사실 현종님 그분도 어떻게 보면은 철갑상어를 알았으면 아유. 쫓아갔는데 나 잡아봐라면 잡을 수 있었는데 사랑의 역사가 다시 쓰일 뻔했는데 진짜. 그러니까. 그놈의 성경도 철갑상어.
맞아요. 그거. 예, 그죠? 그 있었으면은 훨씬 더 많은 기록들을 잘 남겼겠죠. 그러면 철갑상어 연골에는 육형 콘드로이친이 더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손상된 연골에서 사형을 쫓아내고 육형을 다시 채워줄 수 있는 게 그러면 철갑상어 연골이고요. 네, 맞아요. 우리 소와 같은 포유류의 그 연골에는 사형 콘드로이친 비중이 높고요. 사형은 소. 그렇죠. 우리 포유류는 사형이 많고 철갑상어의 연골에는 육형이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다 연골한 데이터입니까? 그렇죠. 또 하나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특별한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관절염으로 인한 염증성 물질 분비를 40%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연골세포의 생존력을 3배가량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연골세포가 파괴되어서 균열이 생긴 연골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후에 정상적인 연골같이 균일하게 분포되었으며 관절염 통증도 50% 이상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염증을 좀 때려잡았다, 뭐 통증을 좀 때려잡았다, 뭐 그런 이야기로 들리긴 하는데 여기 이제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예. 제가 아까 관절염의 염증이 그 전신 질환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문을 하나 소개해드렸잖아요. 심근경색, 네. 이번에 가져온 연구는 그 위험을 정면으로 막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심근경색, 뭐 파킨슨 이렇게 전신질환 위험을 키우기 때문인데요.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염증 유발 물질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끊어낸다. 이런 우연의 일치가. 끊어내는 건 칼이잖아요. 네. 사인검으로 끊어낸다. 염증도 배어낸다 뭐 이런 뜻인가요?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알고 보면 이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몸에서 염증을 키우는 주범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산화 스트레스예요. 산화 스트레스인데 콘드로이친이 이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해서 염증도 줄여주고 세포 손상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의 항산화력이 포유류나 일반 어류 콘드로이친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 논문에서는 그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의 염증을 차단해서 연골을 회복해주는 이렇게 두 가지 작용으로 관절염의 악순환을 근본부터 끊어내는 이런 도움이 된다는 메커니즘을 밝힌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요, 분자량이 작아서 체내 흡수가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연골 세포가 죽는 걸 막아서 세포 생존율을 최대 3배까지 높여줍니다. 타임머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타임머신 타가지고 이제 그 조선 태조 이성계 형님한테 가서 네. 저기요 그 철갑상어 가지고 사인검 만들지 마시고 드세요. 그러니까 정작 이 조선시대 때는 가죽만 썼네. 그러니까요. 예, 그 안에 드시라고 있는 거를. 드시라고. 아니 그러면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섭취해가지고 보충하는 방법도 좀 있다는 건데 섭취 시 주의사항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임산부나 수유부, 뭐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섭취 전에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육형이요. 육형 콘드로이친의 함량이 높은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잡학자들 첫 시간이었거든요. 정말 그냥 이 안에서 너무 많은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프로그램에서 네. 이런 건강 정보를 이렇게 재밌게 풀어가는 게 너무 오늘 되게 신선하고요. 이 관절염이 아주 인류의 고질적인 질병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실제 의학적인 지식과 또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이런 건강적인 지식과 함께 풀어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그 내년 방송 대상은 2%가 탈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 그러니까 이 농담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렇게 똑같은 질병을 겪고 있다고 하면 100년 전, 1000년 전에 우리 선조들도 똑같은 맞아요. 병을 겪었겠지요.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역사로 소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보는 거 정말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얘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가 남긴 3mm의 허점. 그 무너진 틈을 메우기 위해 2억 년 전 생명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오늘의 잡학벨트 위에 올립니다.